그 가운데 여당이 헌재 나와서 증언을 하는 이 증인들의 증언이 검찰의 이 조서 내용과 다르다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곽정궁, 홍장원 정치인 체포 진술 자체가 허위로 드러나 민주당 증인 회유 논란도 일고 있다. 곽정군 전 사단장 경우죠. 핵심적 구속 사유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윤 구속부터 취소해야 된다라며 이 정치인 체포서를 주장했던 곽정군, 홍장원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번에 야당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계엄에 대한 본질을 말장난과 거짓 선동으로 흔들려는 비겁한 시도를 멈추십시오. 방첩사 내부 관계자는 실제 수사팀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현장으로 출동했고 호송 후 구금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자필 진술했습니다. 체포 대상도 홍장원 전 차장이 전달받은 명단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합니다. 탄핵 심판은 윤석열 씨의 망상을 쏟아내는 노래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 대통령 측도 헌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 조서, 검찰이 작성한 조서, 그거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게 헌재가 억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헌재는 무한정 길어지는 걸 막고자 한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반대 신문사항 하루 전에 제출, 허위 증언 준비시키는 짬짬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다. 무언가 일반적인 어떤 형사재판과는 다른 장치 두 가지를 헌재가 지금 두고 있는데 그거는 증인신문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또 반대 신문사항은 하루 전에 제출하라라고 요구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례적이라면서 대통령 측은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변론 진행 관련해서 주 2회 하루 3명 증인 신문도 과도하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에 나와 있는 조서 내용이 증인의 증언과 다르다라며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증인도 이런 반박의 기회가 없었다라면서 헌재의 심리 과정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입장을 냈어요. 헌재가 반박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홍 전 차장과 통화에서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라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입장을 냈습니다. 자, 증인신문 순서상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반박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라는 문제 제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증인들의 증언과 검찰 조서가 다른데 그걸 따져볼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 대통령 측도 여당도 그리고 실제 심리에 참여했던 증인 일부도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헌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면이 최근 포착되기도 했었죠. 함께 보시죠.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정인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3분만 질문해요.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고요.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지금 대통령 측의 어떤 문제 제기, 여당의 문제 제기는 뭐 이런 거죠. 충분한 사실관계를 따져볼 충분한 시간을 헌재가 보장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증인들이 지금 재판장에 나와서 그동안 검찰 조서에서 말한 것을 번복하거나 다른 내용들로 지금 그것이 입증된다면 그건 증거 능력이 분명히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중심으로 계속 헌재가 조급하게 심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과 헌재가 지금 일정을 정해놓고 가고 있는 저런 조급성이 맞아떨어지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30분, 15분씩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초시계를 가지고 와서 이게 무슨 국회에서의 청문회 발언들을 여야에게 지금 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상당히 주요 증인에 대해서는 뭐 6시간 30분까지도 이렇게 심리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건 너무나 지금 뭐 4월 18일 날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짜여져 있는 순리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한쪽에서 그것을 분명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굉장히 높은 지금 여론의 지지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국민들 쪽에서도 이것을 만약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초시계를 갖다 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미리 그것을 잘 따져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가도 되는 것을 왜 저렇게 무리하게 끌고 가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특히 문영배 헌법소장 지금 권한대행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함을 가지고 예. 분명히 좀 절차적 정당성이나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심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부여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초시계까지 갖다 두는 것은 과도하다. 자, 조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여인영 방첩사령관 예를 들면요.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15분 뭐 이상 45분의 그 시간이 있었죠. 합하면 뭐 더 깁니다. 반박 시간이 없었나요? 증언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신문에서는 대통령에게 필요할 것 같은 대답만 매우 제한적으로 했고 반대신문을 통해서 체포 지시 여부 등을 물었을 때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사실관계에 맞았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증언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던 게 아니라는 거는 그날 중계를 지켜본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마치 충분히 반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처럼 하는 거는 완벽한 변명이고 사실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들이 증인신문에 출석을 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반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반대신문 통해 가지고 국회 측 그 대리인들이 묻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예하 그 본인들의 지시를 받은 예를 들면 김대우 수사단장이라든가 수사과장 등의 진술, 체포 지시가 있었고 그게 실제 일선 지휘부에 전달이 돼서 그거 어떻게 적용되고 작전이 수행됐는지에 대한 검찰 진술뿐만 아니라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체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요 몇 가지 문맥 요걸 가지고 말을 하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 상황이 마치 시간이 부족해서 반박을 못해서 탄핵 소추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박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러기엔 검찰의 조서, 그러니까 본인의 조서뿐만 아니라 본인의 공소장, 조서 또 김대우 수사단장 등 본인의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여러 지휘관들의 내용, 거기에 부합하는 물증이 네. 전부 확보돼 있습니다. 거기 탄핵 심판 절차에서 몇 마디 말을 통해서 마치 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관계가 흔들리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이미 그에 반하는 진술 내지 직접 증거들이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마치 뭐 시간이 부족해서 반박을 못해서 탄핵 소추사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어떤 뭐 절차가 진행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뭐 어불성설이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입장이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 재판 절차에 대한 생각이 바뀔 리는 없다고 봅니다. 자, 양측 의견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언과 물증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느냐 여부입니다. 관련된 책임 있는 사령관급 중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홍장원 전 차장 2명 정도가 대통령의 체포 지시설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방사령관과 707 단장 그리고 방첩사령관은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없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른바 이 물증이라는 건 홍장원 전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정치인 체포 리스트라며 제출한 그 메모인데 여당과 대통령 측 양쪽에서 이 메모의 조작 가능성, 진위 가능성을 의심하고 나섰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알려지기로는 홍 전 차장이 직접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받아 적은 본인이 직접 적은 그
그 즉시 적은 그 메모를 낸 것인 줄 알았는데 헌재 심리를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통화를 복귀하면서 자기를 수행하는 보좌관 중 누군지 밝힐 수 없는 사람에게 다시 네가 써라라고 쓴 것을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럼 원본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자 구겨서 버렸다라고 진술한 이 대목, 이 두 가지가 지금 논란이거든요. 원본은 구겨서 버렸다.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아까 그래서 이제 여인영 전 박집사령 같은 경우는 내가 체포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가 정치인 체포로 이걸 부풀렸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미묘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서의 어떤 그런 반박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 그 메모의 진위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결론적으로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저 메모는요,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로서의 가치가 1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홍장원 씨가 자기가 쓴 게 아니다라고 스스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홍장원 씨가 재발이 저렸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메모가 딱 오픈이 됐을 때 눈 밝은 사람은 이상하다, 홍장원 글씨체가 저게 아닌데 이걸 갖다가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거는 내가 쓴 게 아니고 보좌관이 다시 받아서 쓴 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다라고 하면 저 문서의 작성자는 아무리 홍장원이 100번을 불러줬던 뭐 어쨌든지 간에 그 쓴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형사소송법에 따를 때는요, 그때 그 문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문서를 쓴 사람이 짠하고 나타나서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쓴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홍 차장님이 저한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그대로 받아 쓴 거 맞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홍장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좌관이 썼다며. 그래서 그 보좌관 누구냐 그랬더니 보좌관을 밝힐 수 없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국정원 제1차장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높은 사람이라서 보좌관이 원래 이제 뭐 차관 정도 되면은 보좌관이 1명 정도 있는데, 뭐 국정원 1차장은 보좌관이 뭐 3명이나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보좌관 3명 중에 내가 그거 썼다는 사람 1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 이거 쓴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홍장원 씨는요, 저런 식으로 말을 갖다가 막 뒤집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저 문서를, 저 메모를 누가 언제 어떻게 썼는지 그거를 갖다 정확히 밝혀야지, 그래야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저렇게 되면은 홍장원이라고 한 사람의 말 모두가 그 신빙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짓말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엄중한 그 상황에 있어서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박주고. 근데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의 그 명단, 그러니까 14명의 명단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허구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방첩사의 수사 조정 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첩사령관의 부하인 거죠. 그러니까 부하 역할을 했던 이제 그 분이 검찰 조사에 나가가지고 자필 진술서를 썼는데, 거기에 이 14명의 체포 명단과 조편성 지시를 받았다, 체포조 편성 지시를 받았다, 이 부분을 자필 진술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토를 하고 온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홍장원 전 차장도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방첩사령관이랑 통화를 하면서 그 명단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첩사령관 밑에 있는 직원이 본인도 똑같은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14명의 명단을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홍장원 전 차장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짜 진술이 아니라 이런 명령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했고 그 진위는 사실상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가려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다들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항의했다라고 하죠. 본인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 그랬다고 합니까? 포고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체포 지시 자체가 또는 시도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그런 답변을 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게 하나로 저는 모아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그리고 확보되고 있는 자필 진술서와 여러 진술들을 보면 단순히 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것은 홍장원 차장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헌재 최종 심리 결과가 나오면 이 메모의 어떤 증거력 여부에 대한 내용도 나올 겁니다. 홍 전 차장은 왜 원본을 구겨서 버렸을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쓴 걸 제출하게 했을까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홍장원 전 차장과의 통화에서 체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사실일까요? 진실 공방 양상입니다. 궁금해집니다.